종배마왕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 매매 전략 및 어떤 매매가 안정적인 매매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시황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증시가 간밤에 다우 증시가 안 좋았죠. 나스닥이 1.5% 빠졌고 다우가 0.67%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했는데 다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상해 증시는 지금 현재 0.13% 정도 하락하고 있고 니케이는 0.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보면 우리 증시를 한번 보면 아침에 다우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이렇게 한 15분, 20분 동안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계속 플러스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장 끝나기 한 1시간 전부터 하락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하락으로 0.09%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보면 일단 똑같이 아침에 또 오늘 똑같이 전일과 동일하게 오늘 또 상승 출발을 해서 하락했다가 5분 만에 양봉을 그렸다가 다시 밀었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밀어서 이렇게 0.01%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86억을 매수를 했고 선물에서는 3,799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서는 매도를 했고 일단 현물에서는 오래간만에 기관에서 매수를 해서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하면서 오늘 강한 장을 이루었습니다. 나스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오늘 나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일이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오늘은 갑자기 현대바이오 그리고 동성제약이 있는데 현대바이오가 오늘 마지막에 동시효과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동성제약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제약주들이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돼서 대장이었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비덴트가 오늘 또 강하게 이렇게 이루었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서는 굉장히 강했는데 마지막에서는 밀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셈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현대바이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오늘 일봉으로 먼저 한번 보면 일단 끼가 있는 종목이죠. 기본적으로 끼가 있는 종목이고 수시로 이렇게 상한가를 연두색 꼭지 달린 게 전부 상한가 같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갖는 자리고 끼가 있는 종목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하고 외인이 이왕이면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좋은데 오늘이 양매수하면서 마지막에 상한가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외에도 나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세력들의 의도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티 안 나게 올리죠. 티 안 나게 갑자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캡으로 띄우면 3분, 5분, 10분 내로 팔면 수익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 동성제약은 현대바이오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일단 끝냈는데 마지막에는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밀어서 끝내지 않고 올려서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대바이오를 따라가지 않겠나. 현대바이오 같이 띄워놓고 같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장중에는 몰랐는데 이것도 양매수 들어왔네요.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비덴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덴트 어제 비트코인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3분 내지는 5분 10분 마감을 하고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 비중의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뭐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이까지 본다든지 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겠지만 내 돈이 만약에 뭐 한 3천만원 5천만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수익이 큰데 굳이 이렇게 따라가서 이까지 본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2등은 어제 SCI 평가 정보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침에 보면 아침에 마지막에 전일 종가에서는 이렇게 밀었는데 아침에 연봉을 그렸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밀었죠. 일봉을 보면 이렇게 항상 전형적인 이렇게 급등주들은 이런 형상을 보입니다. 항상 장대 양봉 나고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최종 승자는 이렇게 여기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쉽지 않죠. 여기서 이렇게 팔면 좋은데 자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도 한번 보면 어제 3등주가 우리 기술 투자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3등주보다는 2등주에 가까운 자 이게 전형적인 급등주의 패턴입니다. 자 아침에 급등을 시켜서 자 아침 시초가 여기 올리면 여기서 파는 자리죠. 여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자리는 그렇게 좋지 않다. 만약 빠져나오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오전에 빠져나가야 되는 자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을 했네요. SK 하이닉스 간밤에 뭐 마이크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 종목이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반도체 관련주라 보니까 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하이닉스가 주포가 외국인이죠. 오늘 한 120만 정도 매수를 했네요.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보면 자리 좋네요. 제가 여기는 지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지지하고 밑에 이상적인 현상인데 여기서 다시 올려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지하고 난 뒤에는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고 만약에 여기 매수하더라도 이 자리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눌림 주면 내려오면 일단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위쪽으로는 조금 많이 열려 있는데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는 한 7만원 한 7만 5천원 7만 2천원에서 7만 5천원 사이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셈코 자 전일부터 해서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제가 문자 받았으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문자를 받았으리라고 일단 생각은 되는데 일단 보면 오늘 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 또 추매하라고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뭐 SK 뭐 어쩌고 저쩌고 오던데 문자가 한번 볼까요? 보면 어디냐 하니까 MK
MK투자라는 셈코 31,000원 밑에서 매집 꼭 하세요. 어제부터 해서 보냈고 화요일부터 보냈네요.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 보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단기 5만원 가니까 매집하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면 자, 어제 언제 제가 차트 그때 잠깐 이렇게 봤어요. 문자가 오길래 어떤 자리인가 봤던데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오후 돼서 2시 딱 넘어가니까 지수가 밀리니까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장대 양봉을 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밀리니까 추매하라고 이렇게 골빈 놈들이 자꾸 매일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 종목이 만약에 문자가 오면 관심도 가지지 말고 보면 안 되는데 이 정말 보면 어떤 그게 이 세력주인지 뭐 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이 무섭지 않아요? 이 일봉상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그랬는데 아마 이쪽 자리에서 이렇게 줬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개미를 죽이려고 일단 이 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니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이런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어제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 TV에도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 이거 반등할지 이렇게 떨어진 칼날인데 이거 어떻게 반등을 어떤 자리에서 반등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늘 또 반등하다가 마지막에 밀린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주는 아니니까 그건 하지만 일단 같은 경우 절대 물 타면 안 되고 이 같은 경우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여기 밑에 내려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어디서 반등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절대 물 타면 안 되고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만약에 이렇게 내가 사갖고 있다 여기서 물렸다 이렇게 하면 절대 물 타면 안 되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손절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못했다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돼요. 만약에 뭐 자기가 뭐 100%를 살 수 있는 가능은 없겠지만 30% 있으면은 여기서 10% 줄이고 여기 내려오면 10% 줄이고 그럼 10%밖에 없잖아요. 그럼 계속 기다렸다가 여기서 밑에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만약에 해준다면 의미 있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 날 때 사는 게 아니고 나고 나면 그때 다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 그때 이제 다시 매집을 해서 물 타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어느 순간 되면 평단가를 이렇게 많이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있으면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매를 해야 가장 안전한가 이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이 보면 요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연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상승 여기 급등하는 자리가 있겠죠. 그죠? 추세가 보면 보세요. 장중에는 언제가 제일 안전하냐? 이 만약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날만 해서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날 급등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 추세가 하락적으로 배팅했기 때문에 이날은 계속 하락인 거예요. 이날도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인 거죠. 이때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만약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자, 그리고 이 샘코가 이랬고 넥슨 G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GT를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매각 무산 소식에 의해서 오늘 장중에 급락을 했죠. 이게 마지막에 25% 정도 빠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는 제가 이 단타 짧은 매매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밑에 이렇게 하락할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할 때는 이게 뭐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는. 왜냐하면 아마 이 세력이 있으면 뭐 외인 기관 세력일 경우에는 그게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해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분 매각이 무산됐다는 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누군가는 샀겠죠. 누군가는 팔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뭐 개인이 21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타 법인에서 많이 판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조금 반등을 줬다가 마지막에 다시 밀어서 일단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보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뭐 다행스럽게 부합에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개인들이 못 팔죠. 추세가 무너지면. 그렇게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손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 부산됐기 때문에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 아마도 오늘 개인이 21만 주 샀으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있겠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은 절대 올려서 안 잡습니다. 세력이 만약에 있었으면, 세력이 만약에 속에 있었으면 잡아서 위에 끌어올려서 자기 본전가에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내리겠지만, 여기 대부분이 개인이다 보니까 밑에 받쳐놓고 사잖아요. 밑에 받쳐놓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던지는 세력을 던지고 밑에서 계속 받쳐주니까 계속 이래서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밀린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 오늘 보면 등락률 상위에는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바이오도 있고 비덴트도 있고 쭉 많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제일 많은 게 현대바이오가 1등이고 비덴트가 2600억, 좀 1등은 1등이네요. 나머지는 1000억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넥슨 GT 오늘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주는 게 좋습니다. 보지 마시고, 오늘 수급 좋은 종들은 파워로직스, 자, 뭐 에이스테크, 제가 어제도 에이스테크 여기 아마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일정했는데 오늘 정말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로직스를 한번 보면, 자, 추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 패턴이죠. 이쪽에는 상승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락 갔다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연속성이 없어요. 요즘 장이. 그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그랬잖아요. 7.3%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 외국인들이 11만 2천 주, 기관에서 18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 뭐냐면 뭐 외인하고 기관하고 약속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세에 의해서 오늘 작정하고 매집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보통 물론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샀다가 다시 팔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장이 그렇게 나쁜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쪽에다 배팅을 했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이 아침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쭉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동안.
하루 동안은 방향은 이쪽 상승 쪽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시간은 안전한 때는 언제냐면 오늘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 오늘은 매매를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외인 기간이 매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은 오늘은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지만 내일이 매수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 그건 누가 아냐? 외인 기관들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보면 자 6월 22일 같은 경우에 외인 22만 주 샀을 때도 이쪽 상승으로 배팅하다 보니까 계속 상승 쪽 배팅이 됐고, 이게 6월 5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60만 주, 이쪽에 23만 8천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6월 5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날 6월 5일 날 보면 이쪽에 상방으로 해서 외인기관이 이날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빼진 않았다는 거예요. 횡보하고. 그날 동안은 매매를 하면 안정적이다. 그날만. 그 다음날 이렇게 매수를 그만큼 많이 하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갈지. 만약에 그날 그 다음날 또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땡길 것이고, 만약에 연결 안 돼 있으면 급락을 시키죠. 자, LB 세미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이쪽에 6월 21일 날 보면 외인이 114만 주, 기관에서 18만 9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6월 21일. 자, 이쪽에 이날 또 외인 기관에서 상승 방향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때리죠. 그 다음에 종가 갈 때까지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연속되냐? 그 다음 날 또 만약에 계속 외인 기관이 사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날 팔고 외인 기관만 사니까 이렇게 다행히 빼서 이렇게 위에서 지수를, 종목에 대한 주가를 반등을 시켜주죠. 그럼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40만 주를 팔았어요.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언제 매매해야 되냐?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들어올 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매매하면 안정적인데, 그날 그 다음날 세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매집해서 들어가 있으면은 고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이스테크 오늘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8만 5천 주가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 외인 기관 동시에 매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동안 매매할 때 오늘 동안은 매매를 해도 안정적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외인 기관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정적이다. 근데 내일 또 안정적으로 갈까? 그 내일은 내일 돼봐야 아는 거예요. 세력이 외인 안 돌지. 이럴 때 팔나요? 안 좋다는 거예요. 내일은 안 좋을 거야. 내일은 빼는 방향. 내일 또 아침에 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는 네이버 주식 종배 마음 카페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에이스테크, 넥슨 GT 오늘 매매를 했고, 자 이거 보면 자 아침에 에이스테크 1,100원 만원까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150원까지 왔나요? 150원에서 좀 소량으로 잡혔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자 넥슨 에이스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아까 1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 그랬죠. 요렇게 했으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몇 프로인가요? 3.9% 4% 정도 떴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못 기다렸죠. 중간에 팔았고 제가 오늘 이거는 두 번 해먹은 것 같은데 뭐 비중은 많이 안 됐지만 일단 두 번 먹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넥슨 GT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일단 수익을 받고 매도 완료했고 넥슨 GT는 그냥 짧게 그냥 해서 소액으로 해봤고 그리고 오늘 종배는 종배 종목은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파워로직스를 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 2시 6분에 1200원에서 100원까지 자 너무 빨리 팔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자 파워로직스 또 밑에서 30%만 매수하겠다 2시 37분에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다산 네트워크스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250은 너무 빨리 팔았고 조금 아쉬운데 총가에 팔아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판 것 같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900원 9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 비중 30% 해서 일단 했는데 갑자기 매매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 크게 안 실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비중은 얼마 못 실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고 실현수익이 30만원 정도 벌었고 우리 인생은 폼 우등승입니다. 우리 그 카페에 유료 회원인데 오늘 수익이 뭐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하루에 1%씩만 먹더라도 나쁘지 않은 듯하고 수익 회원들이 같이 보면 저도 기쁘고 왜냐하면 이 추천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많이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지만 일단 수익을 같이 보면 같이 행복하잖아요. 어차피 뭐 한 달 마감하면 뭐 수익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루에 평균 자기 투자금의 1%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거 파워로직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는 오늘 만약에 수급 들어오면 오늘 하루 동안은 이렇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종목에 집중하면 되는데 내일 또 이렇게 또 계속 상승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예측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외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고 해서 내일 또 똑같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할 때만 이렇게 매매할 때만 이 외인 기관이 들어올 때 그때만 매매하면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그 안정된 시간이다. 그리고 지수가 급락한다든지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아침에 오전에 짧게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오후에도 그 1시간 정도 매매하면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저는 일단 모토는 당분간 뭐 주식이 뭐 안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100% 현금 가지고 있고 그게 제일 안전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수익을 받고 제가 주식 종매망
관리하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서 같이 카톡으로 이렇게 매매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가입 인사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다가 유튜브를 만약에 카톡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를 올리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후에 그 답변해 주시고 전화번호도 제가 묻는데 별도로 전화번호 갖고 제가 전화할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그냥 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그걸 유용하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카톡으로 같이 참여해서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가입 인사 올리시고 카톡 아이디 남기시면 제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드리면 2주 동안 무료고요. 2주 동안 많은 수익 얻으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매매하는 건데 거기다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그냥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감은 없는데 제가 투자금을 묻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금이 만약에 뭐 1, 2천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억이 넘는다, 2억이 넘어버리면 매매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기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이 강한 반등을 했는데 뭐 지수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간밤에 다우 지수가 좀 반등을 해서 내일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 동안은 장이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